자, 그런데 계속 퇴로 얘기를 하시고 예. 그쪽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최 교수께서 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오늘 결정은 나지만 예. 그게 끝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예. 이제 발효가 되고 실행이 되려면 한 3주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21일이 공포 후 21일이 지나야 그렇습니다. 시행이 됩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재연장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가 되는 게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까지 저희 안 할래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예. 자동 연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한이 24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묘하게 이제 하루 차이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시행하고 겹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얘기는 예. 일종의 보게 되면 적대 국가라고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적대 국가하고 우리가 군사 정보를 우리가 교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이제 폐기해야 된다는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이죠. 그렇죠. 저는 그게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예, 봐요. 예.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음흠. 지금 우리가 이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국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서로가 얽혀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금융위기 이전 한 30년 동안에 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우리가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폐기를 하게 되면은 예.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 미국이라고요. 미국이죠. 예.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인 것이고 예. 국제사회가 여기에 그러니까 국제사회하고 지금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 시행 전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이 번복을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명분만 만들어주면은 아. 예. 자기들도 이제 명분이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퇴각을 하려면요. 그렇죠. 퇴각을 하려면 그렇죠. 명분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일본 내 피해도 지금 그러니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냐면요. 예. 지난 5년 동안에 5년 전에 그러니까는 내수가 차지하는 게 한 95.4%였었어요. 예. 근데 이게 91.2%로 줄어들었어요. 아. 그럼 수출이 가는데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로 지금 되고 있고 음흠. 제가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일종의 가미가제식 공격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가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자기 목숨도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가미가제식 공격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 직전에 썼던 그러니까 어떤 그 발악이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뭐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예. 결과라는 것은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는 산업들, 제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러니까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예. 한국 말고 다른 데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보다도요. 아하.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처를 찾는 것보다도.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예.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가 1위에서 3위 리스트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급소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급소. 하잖아요. 나머지 4위부터 나머지 우리가 뭐 1000개 일을 봤을 때 제가 그럼 들여다봤어요. 아, 들여다봤는데 청계 품목을. 예,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단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거래를 해오던 게 일본하고 이웃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좀 편하고 비용도 좀 절감되고 예, 이런 예. 측면이 있었지 예. 이게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앞에 부분보다도 더 충격이 그러니까 충격은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가는 거지 가면서는 이것도 그러니까 체감이 돼 버립니다. 적응을 해버릴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의 제조업은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이 될 걸. 그러니까 갈수록 일본이 좀 더 난처해질 걸 모르고 시작했을까? 아베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표현하는 것이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 멍청한 무역 전쟁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다른 나라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멍청이라고 썼어요? 예, 풀리시. 풀리시라고? 예. 아. 예? 일본의 아베라든가 극우 세력들은 저는 판단 능력이 판단 미스? 판단 능력이 상실한 지도자들이라고 봐요.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면은 일본 내부에서도 오래 갈 수 없는 어떤 원동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지금 하고 있는 불매 운동이라든지 여행 안 가기 운동이라든지 이건 더 가야 된다고 보시는, 더 강하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이게 그 강경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요. 예, 저는 예. 오히려 약간 좀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거기서 수입품을 아직 규제도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일본에서요. 우리 뭐 보복 조치 같은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교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건 물론이죠. 맞죠. 거기다 그러니까 외교도 하지 말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쫓으란 말이 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명분 테러를 어쨌든 간에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교적인 차원에서 그래서요.